came all this way to see you. 안녕하세요. 가치성장 메신저 임우리입니다. 코너슨 TV 오늘은 언어로서의 영어 중에서 특별히 궁금하셨던 소리 영어 어떻게 할까요? 에 대한 답으로 제가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영어 지난번에 이제 왜 소리 영어가 좋은가와 아이들이 왜 듣지 못하는가 주파수를 얘기하면서 레벨 1단계의 영상까지 추천을 드렸고요. 오늘은 복식 호흡부터 인토네이션, 발음 연습 그 과정을 거쳐서 소리 영어를 직접 루틴에 맞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는지 교육 방법과 단계별 특징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책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책을 보시면 더 상세하게 알 수 있고요. 추려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식 호흡 연습. 복식 호흡 연습이 아이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는 수치로 측정할 순 없지만 이전보다 수월하게 영어 소리를 뱉어낸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아이들과 이제 그 복식 호흡 연습을 사실 초반에 너무 소리가 안 나고 여기 소리가 한국식으로 여기에서 얼굴에서 맴도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의 좀 호흡을 끌어내기 위한 방식으로는 여러 가지를 몇 가지를 해봤었어요. 제가 정혜수 원장님께 전수받았던 그런 비법 중에 하나, 풍선 불기. 수업 시간에 이렇게 웜업으로 한 3번 정도 해보고요. 또 이제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제 호흡을 조금 뱉어낼 수 있는 방식으로 하면서 이제 배에 힘을 주고 아주 스를 작게 하면서 이제 뱉어내면서 견딜 수 있을 때까지 견디는 방식도 했었습니다. 이런저런 방식이 참 많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그 노래 배울 때 아이들이 복식호흡 연습을 노래 배울 때 우리가 하잖아요. 저도 이제 노래를 배워본 적이 있어서 배울 때 복식호흡도 막 배에 손 얹고 막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런 방식들도 다 사실 되게 유용한데 수업 때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몇 가지만 해보고 좀 아이들이 좀 호흡을 좀 배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면서 해주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인토네이션 연습은 잠깐 읽도록 하겠습니다. 영어에는 인토네이션이 있다. 강세와 약세와 연음과 액센트다. 이것을 똑같이 카피하면 영어를 좀 못해도 잘하는 것처럼 들린다. 그래서 발음보다 인토네이션 교정을 먼저 하고 그 이후에 발음 교정을 한다. 이렇게 이제 인토네이션도 우리가 이제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한국말이랑 먼저 그 쉐입을 좀 카핑을 하고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발음이 뭉개지는 발음이 정확하게 낼 수 있도록 하는 순서대로 하는 게 좋다고 저는 배웠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좀 그 하시는 분들마다 약간씩은 어떤 게 먼저다 이런 것들은 다른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그 웨이브를 먼저 이제 주고 아이들의 그 쉐입을 먼저 만들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꼼꼼하게 아이들이 발음을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교정을 해줍니다. 발음 연습. 영어는 발음도 우리나라 말의 발음이 다르다. 처음 파닉스를 시작할 때 혀의 위치나 소리내는 방식을 잡아주면 더 정확한 교육이 가능하다. 일단 음소를 조금 아이들한테 많이 들려주고 그 정확한 발음이 될 수 있도록 그 소리를 정확하게 내는 연습을 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이 있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 일일이 하기엔 좀 지루하고 쉽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 아이들이 그 애니메이션 소리를 카핑하면서 들을 때 우리 똑같이 들린데도 그렇게 발음을 못할 때가 있어요. 그게 안 들리는 거죠. 애들은 잘 캐치를 못하는 거죠. 그거를 계속 교정해 가면서 잡아주면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여러 번 이제 반복하면서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할 때 일단은 기본적으로 하는 방식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애니메이션을 한 2분에서 5분짜리를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그 처음에는 1단계 자막 이씨, 한국말 자막 이씨 내용을 파악을 할 수 있도록 편안하게 시청을 합니다. 재밌게 봅니다. 자,
2단계는 자막을 없이 하는 게 가장 좋지만 편하게 따라 할 수도 있거든요. 처음에 따라하는 게 아예 없으면 힘들어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읽기가 아직 되지 않은 파닉스 이전 단계 아이들은 자막이 있으나 없으나 크게 상관이 없어요. 까막눈이기 때문에 여전히. 그래서 자막을 줘도 안 줘도 상관없어요. 오히려 자막을 준다고 한다면 그게 리딩 하는데 조금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자막을 있게 하고 한 10문장에서 20문장을 분할을 합니다. 오늘은 일단 10문장 아니면 20문장 이렇게 선생님의 그 시간과 이런 거에 맞게 분할을 해서 이제 따라 읽기를 시켜. 충분히 듣고 읽기. 근데 아직은 듣기가 안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먼저 아이들한테 그거를 소리를 읽게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소리만 들어보자. 소리만 이제 조금 입에 조금 몇 번 반복해서 읽어봤다면 소리만 듣고 따라 말해보자. 자막이 없이 이제 따라서 말하는 시간은 또 같습니다. 그 자막이 없이 아이들이 따라 말하고 나서 4단계 똑같이 이제 따라 말하는 거. 정따라고 선생님은 이름을 붙이셨는데 저희 선생님은 뭐 이름 붙이기 나름이죠. 똑같이 이제 카피하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똑같이 따라 말할 수 있도록 이제 이렇게 되기까지는 많은 연습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 소리 영어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반복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재밌게 해주는가가 관건이죠. 재밌게 반복적으로 할 수 있는가. 조금만 따라하다가 애들 힘들어하죠. 어른이면 몰라도 어른의 그 영어를 해야겠다라는 강한 의지가 있는 분이라면 따라 말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아이들 입장에서 이 모르는 소리를 따라 말하라고 한다고 하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저희 선생님이 저희 이제 케이트 선생님이라고 소리영어 담당해 주시는 선생님이 계신데 엄마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머님 태국어 따라해 보세요. 힘드시죠? 똑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 아이들도 똑같이 힘듭니다. 이렇게 이제 인식을 시켜주고 그럼 어떻게 재밌게 하느냐. 이것이 또 선생님의 역량인데 선생님이 어떻게 막 쇼맨십을 해서 막 재밌게 하고 뭐 빠르게 하든지 느리게 하든지 루틴을 정해서 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 선생님의 역량인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어쨌든 반복해서 최대한 많이 따라하고 아이들이 거의 소리를 외워서 어떤 소리인지 뱉을 수 있고 정확하게 발화할 수 있으면 이제 소리 없이 자기의 소리로 이 영상을 찍는 더빙이라는 것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게 결과물입니다. 아이들이 하다 보면은 애니메이션 한 편, 두 편, 세 편 끝나다 보면은 아이들이 자신감이 붙고 나 영어 되게 잘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을 막 집에서도 막 외운 것들을 이제 정말 이게 입에 남으니까 붙으니까 막 해요. 그러면은 나중에 그 소리를 듣게 되고 아이들이 그리고 그렇게 다져진 언어적인 형태로 또 이제 자신의 표현할 수 있는 영어를 배운 문장들을 발화를 하게 되는 거죠. 음성과 소리의 그 접목은 굉장히 필요한 것이다라고 계속 누누이 제가 강조를 해왔고 얘기를 해왔습니다. 네, 간혹 이제 전화가 오실 때 이제 학부모님들이 전화 오실 때 소리 영어만 하고 싶어요. 왜냐면 원선 집에서 다 하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오해하시거나 이제 원하시는 부분은 스피킹이 좀 안 돼서 아웃풋이 안 되니까 아웃풋이 터지는 거를 소리 영어로 뭔가 하고 싶으신 그런 마음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려요. 아닙니다, 어머님. 아웃풋이 터지기 위해서는 스피킹을 하고 싶으시다면 그건 원서로 하는 것이 더 맞고 소리 영어는 아웃풋이라기보다는 그 소리를 잘 들을 수 있는 인풋을 잘 해결하기 위한 그런 학습법이고요. 스피킹도 물론 나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제 암기된 스피킹이기 때문에 정말로 그 소리가 터지려고 하기 위해서는 그 아웃풋의 훈련이 필요한데 그것이 아웃풋의 훈련은 사실 어머님이 하긴 어렵고 전문가가 교사가 그 아웃풋의 훈련 스피킹이라든지 라이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건드려주면서 나와야 됩니다. 그것을 저희는 원서로서 수업을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라고 이해를 시켜드립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받아들여서 이해하셔서 오시기도 하지만 좀 그거는 잘 이해를 못 하시고 소리 영어를 스피킹 용리로만 생각을 하시고 이제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정확하게 제가 이제 경험적으로도 또 그렇고 이제 해보다 보면 소리 영어만 한다 그러면 정말 많은 양으로 또 소리 영어를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언어 능력을 같이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어린 자녀라면 반드시 원서와 소리를 같이 접목해 주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접목을 잘하기가 또 쉽지는 않아요. 많은 분들이 좋다, 두 개가 좋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쉽게 덤벼들었다가 원서도 너무 힘들고 소리도 너무 할 게 많아서 하나는 뺀다 이렇게들도 하시거든요. 결국에 이제 제가 접목했던 나름의 접목을 성공했던 요소라고 한다면 그냥 무식하게 해서 그냥 안 빼고 그냥 무조건 해서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정말 무식하게 원서와 소리를 했기도 했는데 조금 더 잘 효과적으로 잘 접목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책에도 이제 적었습니다. 책에도 적었는데 첫 번째 원서를 통한 교습 방식을 단순화시킨다. 그러니까 이제 원서도 하려면 할 게 너무 많고 워크시트도 너무 많고 엄청나게 할 게 많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단순화시켜 워크시트를 뺀다라든가 이제 이렇게 단순화시킨다. 원서에 너무 힘 빼지 않는다. 두 번째, 콘텐츠 내용을 통일시키면 더욱 효과적이다. 효과적인 연결시켜 놓으면은 이제 조금 좋겠죠. 편하겠죠. 클리포드 책을 했으면 클리포드 영상으로 스피킹을 하면은 더 연관이 되겠죠. 이게 통합이 되고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또 이제 이게 콘텐츠가 세팅이 되어 있지 않으면 또 만드는데도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자칫하다가는 이게 또 지루할 수 있거든요. 세상에는 정말 즐겁고 재밌고 신기한 그런 좋은 책들이 많은데 클리포드만 한 뭐 몇 달을 하고 주구장창 이제 한다 그러면 아쉽잖아요. 그래서 다청이 필요하고 다독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신경 써주면 애들한테 신선한 자극이 되겠죠. 자, 세 번째, 루틴과 시스템을 만든다. 비교적 이제 수월하게 할 수 있는 방식 중에 하나는 루틴과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이제 원서도 하려고 그러면 할 게 너무 많고 그 선생님의 인품이 너무 많이 들고 준비할 게 너무 많고 소리 영어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비싼 그런 시스템을 쓰거나 감행을 하기에는 또 부담이 된다. 경제적으로 시스템이 다 있는 것 같다 쓰면은 정말 편하겠죠. 그렇지만 또 경제적으로 그렇게까지 하기는 어렵다라고 한다면 조금씩 시간을 내서 시스템화 시키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그렇게 한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이제 루틴과 시스템을 만들어서 해보니 큰 돈 들이지 않고도 잘 그 시스템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결과가 잘 나오도록 유도를 한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보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그 소리 영어의 단계별 특징만 말씀을 드리고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단계의 특징은 아이들이 듣지도 읽지도 못하는 단계로 옵니다. 처음에 올 때 약간 선생님들도 엄마들도 착각하실 수 있는 게 야 애니메이션으로 할 때 너무 재밌겠지 그리고 막 너무 재밌는 수업이 될 거야 그리고 딱 애들 앉혔는데 들리지도 않아요. 읽지도 못해요. 말도 못해요. 엄마 너무 힘들어 너무 하기 싫어 막 울고 이런 사태가 벌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도 너무 재밌었을 줄 알았는데 애들이 막 울었다 이런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시작하는 단계에 선생님이 아셔야 될 거는 얘네는 정말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귀벙어리 정말 벙어리 애들이 와서 시작하는 것처럼 시작을 하셔야 돼요. 또 정말 재밌게 애를 많이 해주셔야 되고 좀 천천하게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조금만 힘들어하면은 좀 그만두고 이거에서 첫 단추를 잘못 껴버리면 또 아이가 아예 거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때는 그룹을 할 때는 팝송도 재밌게 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노래를 영어는 못해도 애들이 팝송 노래는 잘 따라하는 친구들도 많아요. 그 엘사 프로즌 노래도 영어도 잘 못하지만 그 노래 자체는 너무 즐겁게 따라하는 애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아이들의 흥미 요소를 주면서
뭔가 게임을 한다든지 뭔가 이제 선생님이 앞에 나와서 그거를 듣고 따라 말하면은 뭔가 뭐 상을 준다든지 뭐 이렇게 재미있는 요소를 넣어서 진행을 해볼 수 있겠죠. 두 번째 단계는 이제 소리 듣기의 단계인데, 소리 듣기의 단계는 두 가지 단계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첫 번째 단계는 SL1이라고 해서 소리는 구분을 할 수 있으나 소리는 읽을 수는 없는 그런 단계죠. 그러니까 내가 소리 노출이 많이 된 거예요. 소리 노출이 돼서 이거를 뭐 짧은 애니메이션을 많이 보고 이해를 할 수 있어. 그렇지만 글자는 아직 구분을 못해. 글자를 읽을 수 없는 그런 단계가 있을 수 있고, 또 비슷한 단계에서 어떤 아이들이 있냐면 SL2라고 해서 애들이 이제 학습적인 거를 일찍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읽을 수는 있어. 문장을 읽을 수 있어. 그런데 이 아이들은 글자를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소리 노출이 안 돼 있어서 소리를 듣지 못하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특히 학원 일찍 보낸 친구들, 아니면 사교육 일찍 시작한 친구들이 많아요. 한국에서. 다른 학원에서 이제 좀 가긴 그런데 이제 1년 넘게 하고 온 애들이 귀가 다친 케이스도 좀 봐요. 근데 읽을 수 있어. 읽는 건 굉장히 잘해. 쓰기는 잘해. 이런 친구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단계도 이제 소리 듣기 단계에 속하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의미 듣기의 단계 ML에서 소리는 들을 수 있지만 의미를 몰라. 이제 소리는 다 들려요. 무슨 말인지 아니? 의미를 잘 아직 파악을 못하는 단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 책으로 할 때도 원서도 이런 단계가 이제 그 리딩 유창성은 있으나 컴프레션이 어려운 경우 있죠. 같은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소리는 들을 수 있는데 정확하게 이걸 문해력, 이해력, 독해력으로 했을 때는 조금 이제 파악이 어렵다.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또 이제 단문을 하기 때문에 복잡한 문장으로 자막 읽기 하면서 하는 그런 스킬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력 완성 단계는 처음 듣는 문장도 바로 따로 말할 수 있는 그런 단계. 자막이 없어도 이제 바로 따라 말하고 바로 이렇게 직청하면서 바로 스피킹이 되는 단계. 귀가 뚫려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단계에서는 아이들이 좀 단어 어휘를 좀 확장시키면서 원어민의 발성까지 할 수 있는 단계죠. 자, 여기 안에 제가 책 안에 있는 내용을 읽었는데, 요 안에 학습 방법, 요 단계에 있는 아이들은 어떻게 학습하면 좋은지, 학습 목표는 어떤 것인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책을 보시면 아이들 자녀 교육에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